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나무 리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우주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중심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심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등방성을 최초 보고했던 1965년 우주 배경 복사, 그 이후 어떤 추가적인 관측들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주늘보 채널에서 제안하는 굉장히 놀라운 공간 신호 모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박 정보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봤던 등방한 1965년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후 관측된 지도 한번 보시죠. 정말 많이 추가가 됐죠? 솔직히 등방하게 보이는 지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초록 지도 말고는 알록달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1992년 코비 위성으로 만든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점박이 무늬도 나오고 태국 무늬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비등방한 자료라는 것을 알겠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신호길래 알록달록 색깔로 표현하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알아봅시다.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초록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이 지도를 겁나 확대해서 픽셀 한 개 한 개를 봤다고 상상해 봅시다. 픽셀에 초록색이 뭐냐? 이런 주파수 정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파수 정보를 왜 이용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빛이라는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주파수 빛인데요. 적외선 카메라 사진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원래 사물이 보이지가 않는데 차가운 부분은 파랗고 따뜻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온도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가시광선 영역으로 표현을 해주는 카메라를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죠. 방금 전처럼 적외선 카메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훨씬 낮은 온도 열화상 카메라로 우주를 찍었습니다. 모든 우주의 방향을 다 찍었더니 대략 3.5K, 3.5 켈빈이라는 겁나 차가운 온도로 사방이 관측이 되더라. 그런데 이때 우주 신호를 관측했던 장비가 굉장히 부정확했고 온도 차이를 정밀하게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정밀한 온도 관측이 새로 추가되지 않았고 등방한 우주 모델은 점점 굳어져 갔죠. 기술 발전을 거듭해서 1992년에는 우주에 관측 장비를 띄울 수 있었고 카메라 기술도 엄청 좋아졌죠. 그렇게 정밀한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뭐야? 우주 배경 복사에 온도 차이가 있네. 정밀한 데이터로 지도를 펼쳐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3.5 켈빈 온도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2.725 켈빈 온도의 분포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징이 뚜렷한 비등방한 신호가 나와버리죠. 온도 값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큰 차이로 보여주는 쌍극자 무늬, 그리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보여주는 비교적 미세한 온도 차이인 점박이 얼룩 무늬,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는 비등방한 무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3년 더욱 많은 픽셀 화소로 선명하게 표현하는 지도가 나왔고 비등방한 무늬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한번 구면으로도 어떻게 생겼는지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 등방한 구면, 가운데 점박이 구면, 오른쪽 쌍극 무늬 구면입니다. 실제로는 점박이 구면과 쌍극 무늬 구면이 합쳐진 오른쪽에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 배경 복사 겁나 비등방하죠? 이러면 등방한 우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료를 보고 기존 학자들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 2.725 켈빈 온도에서 다 고만고만 하잖아. 5도, 10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좀 넘어가자고. 그리고 점박이 패턴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나타나는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아유 거참 너무하는구만. 그래 뭐 굳이 이유를 말해보라 한다면 우주 초기에 물질 합성을 하면서 생긴 얼룩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아니
선생님, 그럼 쌍극자 패턴은 뭔데요? 쌍극 패턴으로 물질이 합성이 되나요? 음, 음, 그건, 그래. 우리 은하 옆에 있는 다른 은하랑 중력으로 서로 끌어당겨져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패턴일 수 있어. 이동하는 방향으로는 신호가 강해지고, 멀어지는 방향으로는 신호가 약해진 거일 수 있단 말이지. 듣고 보니 그럴듯하지만 등방한 줄 알았던 신호가 제대로 보니 비등방했고,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초기 전제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굳건합니다. 점박이 무늬로 보아 우주에 신호들이 뭉쳐 있다고 관측되고, 극이 있는 무늬로 보아 한쪽은 신호가 강하고 반대쪽은 신호가 약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 때문인지 아니면 신호 자체가 한쪽 방향이 강한 것인지는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5년 등방하리라 했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이후 비등방한 자료들이 뚜렷하게 관측되었지만, 등방하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존 우주론을 다시 점검해보지 않고 기존 전제는 틀릴 리 없다고 유지하며 새로 추가되는 자료는 가지각색 이유를 들며 기존 이론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기존 이론으로 말도 꺼내기 힘든 새로운 관측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질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거대한 영역으로 관측되는 냉점, 콜드스팟, 거시적인 우주 구조의 불균일함을 보여주는 우주 거대 은하 구조, 비등방한 평광 패턴들 등 다양한 관측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럴듯한 줄 알았더만, 아니, 이상한 게 한두 개여야죠. 지난 영상에서 봤듯 등방하다는 관측으로 중심이 없는 상태로 나왔던 도넛 우주. 이 도넛 먹으라고 준 거 맞을까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배는 고프고 내 머리에 잎은 시들어 가는데, 이걸 먹어 마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우주늘보 채널 영상에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영상인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기원이라. 우주 배경 복사가 색깔과 온도로 표현되기 전에 주파수 신호를 검출한 것이라 했었죠. 이 신호를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핵심 질문을 영상에서 해결해 주는데요. 영상 자료에서 보면 우주 배경 복사는 전자기파 신호이고 이것은 파동입니다. 양자역학에서 파동은 진동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진동자가 뭘까? 우주늘보 채널에서 제안하는 진동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이동을 하고 서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진동자라는 신호 형성의 주체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먼저 산란하는 일정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생기니 산란 영역에 부피가 만들어지는 것 같죠? 산란이 아닌 경우에는, 즉 산란 전까지는 이동을 하고 산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산란을 하죠. 양자역학적으로 유사해 보이도록 이동과 산란을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두 개의 진동자가 이동하고 있는 특정 시점입니다. 이후 산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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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잉. 자, 산란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로 멀어지도록 방향이 재조정되고 출발합니다. 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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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잉. 방금 보신 구형으로 표현한 진동자들을 구면 좌표계, 즉 구형 배치로 서로 간격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분포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치한 진동자들이 서로 이동과 산란을 반복하며 산란 시에 만들어내는 신호를 물리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말 신기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진동자의 주파수 신호를 우주 배경 복사 지도처럼 열화상 카메라가 보여주듯 신호 구면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지도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계산되는 거죠. 이 지도 혹시 기존에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분명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왜 우주 배경 복사를 자꾸 보여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고 나니까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측된 모델은 아래 3개의 지도이고 위에 3개의 지도는 진동자 모델로부터 나온 계산 결과였던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비등방한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이 추가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해명에 급급했던 기존 우주론과는 달리 우주늘보 채널의 모델은 계산을 해보니 비등방한 패턴을 일치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빨간 네모 안에 냉점까지 재현된 것 보이시나요? 이 모델을 사용하면 물리학의 난제인 진공에너지 격차 문제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우주론에서 말하는 진공의 에너지 계산 결과와 양자역학에서 계산된 진공의 에너지 계산 차이가 10의 120제곱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도 설명될 수 있다고 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초기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이후 다양하게 관측된 비등방한 우주 배경 복사 신호를 보았고 기존 이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론이 해명에 관련된 추측만을 얘기할 때 우주늘보 채널의 제안 모델에서 우주 배경 복사 무늬를 재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없다,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 등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기존 우주론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해가 잘 되고 우주 배경 복사 패턴을 완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 이것을 보면서 한동안 우주론과 물리학을 메인으로 우주늘보 채널을 계속 리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리뷰였습니다.